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진짜 복수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를 내고 복수를 계획하고 밤잠을 설치며 그 사람을 원망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5000년 탈무드 지혜가 알려주는 진정한 복수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40대 중반,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오랫동안 믿고 지냈던 후배가 저를 등 뒤에서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쌓아온 고객 관계와 노하우를 그 후배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줬는데 그가 몰래 제 고객들을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그 후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을까 하며 몇 달을 원망과 복수 계획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탈무드의 이 지혜를 몰랐다면 저는 평생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채 남은 인생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제 가정과 건강, 그리고 제 인생의 황혼기를 완전히 망쳐버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흔들리거나 자식이 부모의 정성을 배신하며 효도는커녕 돈만 요구하거나 형제자매 간의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었거나 오랫동안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뒤통수를 쳤거나 은퇴 후 여가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밤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응징할까 고민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하소연하며 분을 사기려 하고 있고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마저 해치고 있지 않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배신과 상처는 더욱 깊게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때라면 새로운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억울하고 분하시죠. 저도 정말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한 마음, 왜 나만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여러분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이 시작되죠. 둘째,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셋째, 여러분의 성공이 멈춥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 영상에는 5000년 동안 검증된 탈무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탈무드가 말하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우주와도 같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복수의 초점을 상대에서 나로 완전히 옮겨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주체자가 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쓰던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위대한 랍비가 길을 가다가 어떤 무례한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랍비의 행색이 초라하다며 비웃었고 그의 가르침을 쓸모없는 것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제자들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혼내주려 했지만 랍비는 조용히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욕을 한 사람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런 무례를 그냥 참고만 계십니까? 스승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자를 혼내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투느라 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네. 나는 더 위대한 것을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네. 나의 시간이 저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일세. 그 후 랍비는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예전에 그를 모욕했던 사람이 병들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랍비는 그를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잊었소. 랍비의 성공과 명성, 그리고 그의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욕설이나 주먹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다. 뜨거울 때 먹으면 혀를 대지만 식혀서 먹으면 그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가운 복수란 감정적 복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바로 자신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직접적인 복수는 여러분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진흙탕 싸움에서는 둘 다 더러워지죠.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복수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때 저 사람에게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탈무드의 3단계 복수법. 1단계 감정의 분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탈무드는 현명한 자는 감정을 소유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소유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상처받은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 원망, 복수심이라는 세 가지 독이 들어옵니다. 이 감정들은 마치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세 마리의 맹수와 같습니다. 분노라는 호랑이는 우리를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들고, 원망이라는 독사는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계속 얽매이게 하며, 복수심이라는 늑대는 우리로 하여금 밤낮으로 상대방을 해칠 방법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마리 맹수를 기르는 자는 결국 자신이 잡아먹힌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렐마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배신한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요? 랍비가 답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그 숯이 다른 사람을 태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정작 타고 있는 것은 그대의 손이야. 감정의 분리란 이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복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이 감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까, 약하게 만들까? 이 감정이 나의 미래를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 대부분의 경우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감정을 분리할 때입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들고 있으면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또한 원망은 독과 같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마시면 결국 자신이 먼저 죽는다. 감정의 분리는 이런 독을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일기를 써서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이 감정이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하세요. 2단계 에너지의 전환. 독을 약으로 바꿔라.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원수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금술과 같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이 우리는 분노와 원망이라는 납을 성공과 성장이라는 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하루 종일 경쟁자를 저주하며 시간을 보냈고 다른 한 명은
그 시간에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1년 후 저주하던 대장장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기술을 연마한 대장장이는 마을 최고의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에 쓸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쓸 시간에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인맥을 쌓으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측정해 보세요. 만약 8이라면 그 8만큼의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실제로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전환하면 여러분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제외됐을 때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그 굴욕을 복수의 에너지로 쓰지 않고 연습의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연습했고 결국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어린 시절 온갖 차별과 학대를 당했지만 그 아픔을 원망의 에너지로 쓰지 않고 성공의 에너지로 전환해 세계 최고의 토크쇼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상처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에너지 전환의 지혜입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적의 칼을 녹여서 자신의 농기구를 만든다. 여러분을 해치려 했던 그 에너지를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3단계, 탁월함의 추구. 왕이 되어라. 마지막 단계는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복수하지 말고 탁월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탁월해질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되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백성들을 더 잘 섬기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파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함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과거에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탈무드의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는 자는 낮은 곳에서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이 상대방과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순간 여러분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가 여러분을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세요. 둘째,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세요. 셋째,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세요. 넷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세요. 다섯째, 정신적으로도 평안을 얻으세요. 이 모든 것을 달성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왕의 복수라고 부릅니다. 왕은 직접 칼을 들지 않습니다. 왕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진정한 복수입니다. 예로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고 결국 애플이 그를 다시 영입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1주차 감정 정리하기. 마음의 대청소.
첫 번째 주는 마음의 대청소 기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깨끗한 그릇에만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명상을 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세요. 탈무드의 랍비들은 이것을 마음의 거울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더러우면 거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거울에 비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5분간 일기를 쓰세요.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일기가 아닙니다. 감정 해독 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사람에 대해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써보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화가 났다. 퇴근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각 감정 뒤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졌나? 이 감정이 나를 더 성공으로 이끌었나? 대부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나는 이 감정을 느꼈지만 이 감정이 나를 조종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2주차 목표 설정하기. 새로운 지도 그리기. 두 번째 주는 목표 설정 기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여행자는 어디에도 도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가운데에 선을 그어 두 부분으로 나누세요. 왼쪽에는 현재의 나를 적고 오른쪽에는 3년 후의 나를 적으세요. 현재의 나 항목에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기록하세요. 직업, 수입, 인간관계, 건강 상태, 전문 기술, 사회적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현재 상황도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3년 후에 나 항목에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세요. 3년 후 나는 우리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 3년 후 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해서 가족을 넉넉하게 부양하고 있다. 3년 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3년 후 나는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다음 2, 3년 목표를 1년 단위로 나누고 다시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세요. 탈무드에서는 큰 산도 한 돌씩 옮기면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주간 목표 점검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개선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3주차 실행하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세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지혜로운 말 1000마디보다 지혜로운 행동 한 번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수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를 계획하는 데 쓰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이었다면 그 1시간을, 30분이었다면 그 30분을 온전히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길에 그 사람 생각을 하며 화를 냈다면 이제 그 시간에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그 사람 험담을 했다면 이제 그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세요. 퇴근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했다면 이제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부업을 위한 공부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스킬을 익혀보세요. 언어, 컴퓨터, 요리, 악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독서를 시작하세요. 한 달에 적어도 3권 이상의 책을 읽으세요. 자기계발서,
전문서적, 인문학 도서를 골고루 읽으면서 지적 성장을 이루세요. 셋째, 운동을 하세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헬스, 요가, 러닝,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세요. 넷째, 인맥을 쌓으세요. 세미나, 스터디 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특히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투자를 시작하세요. 경제적 자립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입니다. 4주차 지속하기, 습관으로 만들기. 네 번째 주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하루의 변화는 기적이지만 100일의 변화는 습관이다라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주간 성찰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그 사람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을 반드시 축하하세요.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옷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마세요.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1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을 찾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주간의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적을 친구로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친구를 적으로 만든다.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판다. 하나는 적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다. 이 모든 지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은 곳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5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이 지혜를 그냥 듣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실천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여러분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년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원망하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복수 대신 성공을, 분노 대신 성장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탈무드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